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준 치료가 어떤 게 있죠?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구와 개발로 치료율과 생존율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항암과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같은 걸 했어도 암 환자들이 재발이나 전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걸 참아가며 힘들게 노력해서 완치된 줄 알았던 환자분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술과 항암, 방사치료를 잘 끝내신 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고 존경받을 만큼 강하신 분이세요. 다만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몸과 암세포의 생리와 특성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논문에서 입증된 것처럼 치료율과 생존율, 재발 전이학률, 즉 예후죠. 예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암이 몸에 생겼다는 건 몸 안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이겨내는 힘, 즉 면역력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의 돌연변이가 생기고 죽여서 없어져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이상 변형되고 자라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암을 치료하고 전이와 재발을 줄여줄 수 있는 우리가 신경 쓰고 관리해야만 하는 암 치료의 핵심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이기는 핵심 3가지 중 첫 번째는 면역이에요. 면역 치료라는 건 암 환자분들이 이제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를 나에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많죠. 면역 치료는 우리나라보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보험 적용 범위도 더 넓죠. 면역의 핵심은 T세포예요.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선 T세포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T세포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예요. 이건 조혈모세포라는 거에서 만들어지고 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게 돼요. 크게 도움 T세포, 세포독성 T세포의 2가지로 나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역에 관련된 수많은 기능을 수행해서 많은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세포가 적어지고 기능을 못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돼서 이상 변형을 일으키는 세포를 없앨 수 없게 되고 암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 T세포는 흉성과 대장에서 어떤 세포를 공격하고 어떤 세포를 지켜줄지 교육을 받고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중 흉선은 나이가 들수록 퇴화가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흉선은 약해지고 우리 몸의 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장이 건강해야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건강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장이 면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습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입이 닳도록 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고 흉선 기능이 약해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우리가 면역주사라고 알고 있는 사이모신 알파1을 주사로 넣어줘야 해요. 또 면역을 올리는 치료에 미슬토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미슬토는 전나무, 사과나무, 서양 물풀의나무, 떡갈나무에서 채취해요. 유럽의 수많은 병원에서 1900년대부터 100년이 넘게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에서는 65% 이상의 암 환자가 미슬토 항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을 따라 현재는 환자분들이 많이 치료받고 있죠. 여기에는 렉틴, 비스코톡신 같은 성분이 고함량 포함되어 있어요. 이 렉틴이라는 애가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비스코톡신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괴사작용을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또 이 성분들이 면역세포들,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해 면역력을 올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미슬토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후유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지요.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애와 미슬토라는 치료는 이렇게 면역력을 올려주는 면역치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암치료의 핵심은 산소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암 발생이 많아지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암에 더 많이 걸리는 이유의 대표적인 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필요한 산소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산소 상태가 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못 들어가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은 좁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모세혈관의 40%는 없어져요. 신체 말단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주요 장기에 있는 혈관도 산소가 안 들어가게 되면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이상 변형을 일으켜 암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적혈구 잘 아시죠? 산소는 이 적혈구라는 애가 운반하는 기능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또는 병에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적혈구가 못 들어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요새 환자분들이 TV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어떤 치료가 좋다는 걸 많이 아시고 있죠. 특히 고압산소 치료라는 애가 암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알고 있으세요. 고압산소 치료는 압력을 높여서 용해성 산소를 혈관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장기에 우리 몸 조직 안의 세포들에 산소가 잘 들어가야 돌연변이 발생을 줄여 전이와 재발을 줄이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로 인한 후유증도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 기능과 면역력을 올리며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줄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며 수술 부위나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해 생긴 부작용을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어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되며 부종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꾸준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외국에서는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를 할 때 단독 치료보다 열을 이용한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단독 치료보다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게 두세 배나 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 자체를 갑자기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용해성 산소를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으로만 해도 암세포가 싫어하는 체내 환경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암치료의 핵심은 온도예요. 많은 의사들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몇 배는 올라간다고 많이 얘기하죠. 온열 치료가 시작된 역사를 보면 일본의 한 대학교 암센터에 오카모토 하지메라는 사람이 말기암 환자가 감염성 질환에 걸려 고열이 났을 때 암세포가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해서 보고했고요. 독일의 부시 박사라는 사람이 피부 감염으로 지속적으로 고열이 있었던 환자에게 무서운 암인 육종이 저절로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해서 보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수많은 의료 선진국에서 온열 치료를 암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일부입니다.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암 치료의 핵심 중 하나로 온열 치료를 얘기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수술로 치료하고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열로 치료하며 열로 치료 못하는 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온열 치료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고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올리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지 살펴봅시다. 저희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고 부르죠. 40에서 43도의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부위로 혈류량이 증가해 산소가 많이 가며 약물이나 방사선의 치료 효과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해당 온도에서 암세포의 고사나 괴사가 유도됩니다. 암세포가 죽으면서 나오는 열 충격 단백질과 항원을 수지상세포가 림프절로 가져갑니다. 그럼 림프절에서 이 항원을 가지고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T세포를 만들어내게 돼요. 또 이런 과정들을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애가 보호해줍니다. 그럼 T세포가 암세포를 훨씬 더 잘 제거하겠죠. 또 혈류량이 증가하고 산소가 잘 들어가는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면 죽지 않고 복구하는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게 온열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저는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은 필수로 권합니다. 특히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표준 치료가 끝난 분들도 최소 1년은 권해요. 재발이나 전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건 힘들면 줄이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하시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질수록 혈류량과 산소도 떨어지며 면역체계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겠죠. 집에서도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체온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온도가 세 번째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면역과 산소, 온도 이 세 가지가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이 되는 핵심이고 비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져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고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온도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산소가 잘 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저체온이 되고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산소가 못 가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떨어져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암이 커지거나 재발 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치료에 사이모신 알파원 치료, 미슬토 치료, 고압산소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표준 치료와 병행했을 때, 또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기간에 꾸준히 시행할 때 치료율과 생존율이 올라가고 전이나 재발 확률을 줄이는 확실한 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이 재미없고 지루하실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몸에 관심이 많고 제대로 된 원리를 이해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